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엔캐리에 대해서 가볍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AI 버블론이랑 이 엔캐리랑 여러가지 복합적인 하락장 추세인데 사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졌거든요. 지금 AI 붙은 것들만 다 이제 좀 두들겨 맞고 좀 우리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그런 테크주들 많이 가던 주식들이 지금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소비주나 경기방어주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나 돌아가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큰 하락 때는 공포감이 엄청 심했거든요. 공탐 지수가 그때는 거의 7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뭐 44, 45 이렇게 거의 중립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좋아하고 있던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커가지고 많이들 지금 힘든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캐리 때문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엔캐리가 뭔지 가볍게 좀 보자면은 금리가 아주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동네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재테크를 말해요. 원리가 일본 금리가 0%대에 가까워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이 돈을 달러로 바꾼 뒤 미국 주식, 엔비디아, 애플 뭐 그런 거나 고금리 채권에 투자를 해요. 이게 이제 엔을 갖고 나간다 해서 엔캐리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일본에 내야 할 이자보다 미국 주식 상승분이나 이자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 빌려다가 미국 주식 배당주만 사놔도 더 이득이잖아요. 고금리 채권이나. 근데 또 엔화 약세가 지속되니까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리스크, 청산이 언제 발생하냐면은 일본 금리가 오를 때예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고, 엔화가 오를 때 불리해요. 갚아야 할 원금이 달러 대비 비싸지기 때문이에요. 이때 투자자들이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미국 주식을 팔아서 엔화를 갚자라고 몰리는 현상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갚아야 되니까 미국 주식이든 채권이든 팔아가지고 다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나도 그러다 보면 엔화는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악순환으로 쭉쭉쭉쭉 끌어내린 그 사건을 엔캐리 청산 사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두 개의 폭탄 퍼펙트 스톰이 좀 다발적으로 터진 건데 이제 깜짝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 은행이 그렇게 빨리 강하게 금리 올릴 수 없을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근데 기습적으로 인상이 단행되자 시장은 좀 무방비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뭐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상이 된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쇼크가 있었는데 미국 고용 쇼크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를 좀 덮쳤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예요. 일본 니케이는 하루 만에 12.4% 지수가 12.4% 폭락한 거예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사건이고 한국 코스피는 8.8% 하락하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시장에 좀 마비가 왔었습니다. 이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인도 엄청 박살이 났었죠. 이때 저때 당시 시장에 일어난 일들을 좀 보자면은 알고리즘의 비극입니다. 좀 나만 죽을 수 없지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헤지펀드들이 환율에서 막대한 손실이 나자 마진콜 증거금 추가 납입 압박을 받았어요. 이때 담보금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던 자산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기계적으로 팔아치운 거예요. 일본이 금리 올렸는데 왜 내 엔비디아 주식들이 빠지지?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좀 터져 나온 이유입니다. 이때 이런 하락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 매매 요즘 많이 아시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락폭을 부추기고 이렇게 떨어지면 또 다른 하락에 의해서 다른 알고리즘 또 이제 기계적 매도가 계속 터져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이 조금 아래로 꽂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올라갈 때도 뭐 똑같은 이유기도 한데 이때 이거랑 결합돼서 알고리즘이랑 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펀더멘털 기업 그런 소식과는 아예 무관하게 그냥 기계적인 컴퓨터들의 매도와 그거에 공포감을 느낀 개인의 매도가 결합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부인의 실종인데 와타나베 부인은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던 일본 개인 투자자 와타나베 부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자산 가격은 빠지는데 엔화 가치는 치솟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원금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시장에서 대거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두들겨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진짜 좀 끔찍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한국에서 미국을 투자하는 거니까 환율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거 환차손도 엄청나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주식까지 터지면은 머리가 진짜 뜨겁죠, 이거는. 그리고 빅스 지수의 폭주였는데 시장 공포를 측정하는 빅스 지수가 순식간에 65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08년 금융위기나 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준 패닉으로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느낀 공포가 얼마나 실존적인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AI 뭐 버블 이걸로 좀 떨어지던 그 공포랑은 아예 좀 차원이 다른 공포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때도 근데 저는 그냥 잘 홀딩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막뭐 엄청 이렇게 좀 기간 조정같이 기간을 녹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록적인 V자 반등도 있었어요. 재밌게도 폭락 다음날 니케이는 10% 이상 급등하면서 전날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개미털기이자 동시에 가장 빠른 줍줍 장세가 펼쳐진 진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공포감이 아예 사라지고 갑자기 막 가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폭주해서 올라서 도대체 뭐야 이랬던 이게 있죠. 이래서 좀 레버리지나 빌려서 하는 돈 뭐 이런 게 위험한 게 이런 공포에 버티지를 못하고 던지는 경우도 많고 청산도 많이 당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레버리지 상품 중에도 청산이 안 당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항상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는 그 상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잘 살피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코인 선물하신 분들이 주식으로 넘어와서 레버리지 하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복리랑 음리랑 같이 작용해가지고 코인 레버리지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100 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왔을 때 내 원금이 아니에요.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내리고 막 횡보하고 해도 펀비만 나갈 뿐 다시 100으로 돌아오면은 본전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가 왜 위험하고 코인 선물이랑 뭐가 다른지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모르고 그냥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왜 계리율이 생기지? 왜 내가 저 가격에 샀는데 왜 내 레버리지는 그 가격에 안 오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25년 지금이랑 그때랑은 뭐가 다르냐면은 24년 8월에는 일단 기습적이었습니다. 시장 예측이 아예 실패했고 지금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우에다 총각 지속적으로 신호도 주고 시장에서는 거의 100% 당연히 올린다. 이미 선반영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미 다 시장에서는 한다. 뭐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돼도 그렇게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공포감이 더 커서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돼서 이게 그렇게 큰 시장에 의미를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는 좀 뒤에 가서 볼게요. 레버리지 엔화 숏 포지션이 이때는 극대화 상태였어요. 이때 엔화가 계속 박혔거든요. 이때 엔저가 엄청 심해가지고 일본 엔화로 바꿔서 일본 여행 가야 된다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25년 지금은 지난 사태 이후로 포지션 대폭 축소되고 학습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예상치 못한 환변동의 기계적 매도였는데 이번에는 변동성 시나리오가 이미 알고리즘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 대응도 이때 무방비 상태에서 좀 패닉을 맞은 거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해칭도 돼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대비가 이미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마련해놨을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시장은 이미 일본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수만 번 검토했고 그 충격파를 가격에 녹여냈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12월 18일인데 이때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받고 있죠. 이 오라클 문제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것도 포함돼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나 이거 이제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미리 팔아서 엔화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물량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물량 자체도. 그리고 24년에는 방패 없이 칼을 맞았는데 지금은 두꺼운 방패, 뭐 해칭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이제 전장에 나간 격이죠. 모두가 엔켈이 터진다고 말할 때 이미 모든 대응을 마친 이제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변동성 지금 이 흔들리는 장세에서 아래서 조금씩 담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들어왔나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주식에도 붙는 수식어인데 우량주 매수 기회. 지금 AI 주식이 또 갑자기 싸졌다. 가치 대비해서 좀 많이 싸지고 있는데 살만하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관은 또 매도 의견 주고 지들이 사 담은 다음에 다시 좋은 뉴스 내고 이런 경우가 뭐 흔치 않은 자주 있는 일이죠.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시장이 터지는 게 아니면은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거의 100%의 확신으로 시장에서는 25bp 인상으로 보고 있어요. 0.5에서 0.75로 올라가는 거죠.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50명 전원이 이번 12월 19일 회의에 금리 인상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우에다 총재 취임 이후 시장 의견이 이렇게 하나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이미 100% 인상을 예측했고 그거에 따라서 대처도 다 해놨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30년 만의 기록인데 이번에 0.5 벽을 깨고 0.75가 되면 이는 95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도달 금리 전망인데
시장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 전망으로는 26년 상반기까지 1%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중립금리를 1%에서 2.5% 사이로 보고 있고, 시장은 그 중간값인 1.5% 내를 최종 목표 지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인상, 이미 이거는 선반영이 됐고, 지금 저 입에 되게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좀 메시지가 나올 건지, 그래서 시장이 그거 보고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인상보다는 우에다 총재의 저 기자회견이 더 훨씬 중요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번 엔캐리 청산이 덜 위험할까를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예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런 리스크나 위험은 다 알고 있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등장하는 이 리스크가 타격이 큰 거거든요. 항상 시장에서는 무슨 리스크가 다가올 때 갑자기 옵니다. 예고하고 있다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다가 터지는 게 아니라 하다가 그냥 바로 터지거든요. 에이 아니겠지 하고서 그때 터지는 게 이제 이런 리스크나 충격들인데, 현재 수합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이미 90% 이상 녹아들어 있다고 해요. 즉 실제로 0.75가 발표되더라도 시장은 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건데,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죠. 당연히 이건 100%는 아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출렁하면서 데이터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거래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채금리의 선행인데, 일본 2년물 및 10년물 국채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게 미리 어차피 선반영돼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금리 수치가 아니라 우에다 총재의 입인데, 관전 포인트는 인상 속도입니다. 매 6개월마다 올리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올지 여부와 엔저 대응이에요. 최근에 엔화 약세에 대해 얼마나 강한 경계감을 드러낼지가 중요하고, 8월에 트라우마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어서 좀 선반영이 세게 이미 돼 있다라고 보는 편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 모든 거는 100%도 아니고 그냥 제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뷰. 마지막으로 일정이랑 시간들 보고 한번 마무리해보자면은, 금리 결정 발표는 19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12시에서 1시 30분 사이로 보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점심시간 전후에 발표되는데, 결정이 빨리 나오면은 예상대로 현상 유지 또는 소폭 인상, 예측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발표가 늦어질수록 내부 토론이 길어졌다는 뜻이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금리 인상 수치보다 더 중요한 향후 추가 인상 힌트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피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가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가장 크게 일어날 시간대로 보고 있고, 예상 시나리오는 오후 12시 30분 전후에 금리 인상 여부가 보도되면서 엔화 환율과 일본 국채 금리가 먼저 튈 거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우에다 총재가 추가 인상도 열려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경제 상황을 보고 천천히 하겠다는 비둘기적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선물 시장과 한국 시장의 마감 분위기가 결정될 거고, 일본은행은 연준과 달리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된 하락으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 엔캐리 때문에도 걱정 많으시고, 엔캐리가 뭐야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전과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시고 그냥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